골프의 시초는 언제 어디서 누가 시작한 것일까? 15세기 초 스코틀랜드에서 초원의 목동들이 놀이를 한 것이 골프의 시작이다. 최초의 목동들이 놀이를 했던 것은 나무와 돌멩이를 주워서 놀이를 했다. 그것이 골프의 최초이다. 목동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놀이를 하던 때는 정식명이 골프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 골프공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15세기 목동들이 돌멩이를 치고 놀았던 것이 골프의 시작이다. 그 후 골프라는 운동의 이름을 붙여진 이후 최초 골프공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동물 가죽을 원형으로 만들어 바느질을 하고 그 안에 새털, 거위털 등을 넣어서 사용했다. 그 볼의 이름을 페더리볼이며 여기에 대한 최초의 공식 문건은 1486년에 기록돼 있습니다. 리차드 클레이스라는 상인이 네덜란드에서 스코틀랜드로 한 박스의 페더리볼을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돼 있다고 전해진다. 1618년 어느 날 스코틀랜드 왕실과 귀족 전용의 5홀짜리 리스 골프장 헤드 코치를 맡고 있던 장인 앤드루 딕슨 ANDREWDICKSON은 인근 양계장에 가서 거위 깃털을 모았다. 페더리볼을 만드는 속 재료로는 거위털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닭이나 오리털은 내구성이 문제였고 깃털볼을 만드는데 명성이 있었던 그를 가리켜 사람들은 미친 장인이라고 불렀다. 볼을 만드는데 장인이었던 그가 공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재료를 그대로 내동댕이 치면서 많은 거위 깃털을 버리기도 했다. 골프공 한 개의 볼을 만들 수 있는 거위털은 그의 중절모에 가득 찰 정도의 분량이었다. 마침 좋은 깃털을 구한 딕스는 펄펄 끓는 가마솥을 열고 거위털을 한 무더기 집어넣었다. 순이 죽어 걸쭉하게 삶아진 깃털을 꺼내 한 움큼씩 짜서 물을 뺀 다음 미리 만들어 놓은 가죽 주머니 안에 쑤셔 넣는 순서였다. 볼을 만드는 바깥 주재료의 가죽은 어린 송아지나 암소의 얇고 질긴 내장이나 낭심을 잘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백반을 입히면 찢어지지 않고 질기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볼의 외피를 만들었다. 그 후 왁스칠을 하고 질긴 노끈으로 꿰매서 동그랗게 가죽 주머니를 만든다. 꿰매진 면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가죽을 뒤집는다. 가죽을 모두 꿰매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공간은 남겨둔다. 작은 구멍으로 걸쭉하게 삶아진 거위 털을 그렇게 구겨 넣듯 채운 뒤 남은 공간을 마저 꿰매고 말리면 비로소 가죽볼 하나가 완성되는 것이다. 딕스는 볼을 만들 때 예술가적 기질과 혼을 집어넣는다는 생각에 그의 모습은 장엄하기까지 했다. 볼을 말리는 마지막 과정은 더욱 정교함을 요구한다. 안에 들어간 거위 털은 마르면 팽창을 하는 반면 겉의 가죽은 마르면 수축되는 상호 반대되는 성질로 인해 공은 단단해진다. 단단해지기 전에 손으로 천천히 굴리면서 완벽에 가까운 둥그런 모양을 만드는 일이다. 남은 일은 자신의 이름을 가죽에 새기는 것이다. 공을 말린 뒤 혹여 골프장에서 비에 젖거나 워터 해저드에 들어가 다시 쭈글쭈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죽 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붉은 페인트 칠을 하기도 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만큼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던 관계로 귀족들이나 부호들만이 페더리볼로 골프를 즐겼고 일반 서민들은 엄두를 못 냈다. 대신 서민들은 여전히 돌멩이나 나무로 만든 볼 혹은 귀족들이 잃어버리거나 물이 들어가 못쓰게 된 볼들을 주워 치곤 했다. 비가 많고 항상 습기가 차 있는 스코틀랜드 날씨의 특성상 페더리볼은 항상 골프장에서 문제거리였다. 클럽으로 찍혀 맞았을 때는 금세 찢어졌고 물에 젖으면 팽창돼 있었던 깃털이 안에서 쪼그라들어 볼은 으깨진 토마토처럼 푸석푸석하게 변해버렸다. 이 때문에 골퍼들은 적어도 하루 분량으로 대여섯 개의 볼은 들고 나가야 했다. 수요는 많은데 제조는 한정되어 있었다. 하루에 만드는 볼의 개수는 기껏해야 4개 내지 5개 정도에 불과했다. 관료들로부터 골프공 제조업자들이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했다. 힘든 공정으로 인해 수백 년 동안 페더리볼을 만드는 장인들은 왕실이나
귀족들에 의해 지정되면서 가문을 이어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었으며 이들은 지역마다 독점검으로 볼을 생산했다. 어렵게 만들어진 패더리볼은 비거리가 얼마만큼이나 멀리 날아갔을까? 대략 150에서 180야드는 좋게 나갔고 딱딱하게 굳어져 돌덩이 같지만 가벼웠던 탓에 뒷바람을 타면 200야드 이상도 가능했다. 불행히도 17세기의 패더리볼은 아직까지 원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극히 드물다. 남아있는 패더리볼 한 개가 2억 원 호가 있는데 현재 경매되는 패더리볼은 대부분 19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패더리볼을 만드는 장인들은 명성의 뒤안길에서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가죽볼은 수백 년 동안 골프의 화두였습니다. 장인들은 건강 담보로 하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거위 깃털을 만질 때 고유 발암물질이 폐렴이나 폐암을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장인들은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가장 많은 볼을 만든 알렌 로버트 스네이의 LLEN ROBERTSON도 예외 없이 폐암을 동반한 황달로 만들었습니다. 평생 2,456개를 만든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골프공과 클럽 제조업체들은 훗날 프로 골퍼로 변신하면서 새로운 신흥 계층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굳혀가는 혜택까지 입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골퍼들과 함께 가죽볼은 1848년을 끝으로 새로 발명되어진 값싸고 만들기 쉬운 혁명적인 고무공으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골프공은 어떻게, 왜 크기와 무게가 결정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숫자 기억하시나요? 지름 1.68인치 42.67 무게, 1.62온스 45.93g이 바로 공식 골프공의 크기와 무게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골프공이 어떻게 이 크기와 무게로 결정됐는지 그 흥미로운 역사와 기준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1900년대 초반 골프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공의 크기도 무게도 모양도 제각각이었죠. 선수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공을 골라서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 더 작고 가벼운 공은 공기 저항이 적어서 멀리 날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점점 공정성 문제로 이어졌고 결국 미국과 영국의 골프협회가 각각 규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미국 골프협회 USGA는 1932년 공식 골프공의 크기와 무게를 최초로 정했습니다. 지름 1.68인치 42.67 이상, 무게 1.62온스 45.93g 이하. 왜 이런 숫자였을까요? 당시 여러 실험 결과 이 정도 크기와 무게가 가장 이상적인 비거리를 제공했고 공의 안정성과 스핀 그리고 조작성까지 균형이 맞았다고 합니다. 너무 작으면 멀리 가지만 방향 제어가 어렵고 너무 무거우면 지나치게 멀리 가서 게임이 단조로워지죠. 반면 영국의 아엔드어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름 1.62인치의 작은 공을 표준으로 정했는데요. 이 공은 더 작아서 바람 저항이 적고 특히 강풍이 많은 영국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큰 공, 영국은 작은 공을 사용하면서 국제대회에서는 종종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나라 공을 쓸지에 따라 비거리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국제대회가 점점 늘어나면서 골프계는 하나의 규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1974년 브리티시 오픈이었는데 이때부터 영국도 점차 큰 공을 허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1990년대 초 아엔드어와 USGA가 합의하면서 지금의 규격인 지름 1.68인치, 무게 1.62온스 이하로 전 세계 골프공이 통일됩니다. 이 크기와 무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 스포츠의 재미, 선수 간의 균형을 고려해서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데이터로 정해진 결과입니다. 오늘 골프공 하나에 담긴 역사와 과학,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이제 골프장에서 공을 들고 칠 때 그 속에 담긴 100년의 이야기를 함께 떠올려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